네, 안녕하십니까. 좀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자, 모든 분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나 또 그 이외에 모두 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올라가지만 우리는 지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채권이 매도가 될 거를 의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5년물 채권에 대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약간의 기대감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코스닥은 뒤늦게 올라갔지만 자, 사실 그러던 말던이에요. 왜냐? 오늘 5년물 채권에 대한 게 우리가 딱 그렇다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5년물 채권 이벤트가 있어요. 원래는 10년물이 강하고 30년물이 강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30년물 목요일 날 움직임에서도 뭐 조금씩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오늘 5년물 채권이요. 뭐 한동안 5년물 채권 기간산업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5년물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발행이 됐냐면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자 바로 5년물 채권이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통한채 1년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년물. 앞에 발행한 채권은 선매출. 자, 이후에 땡겨서 하는 거예요. 선매출 미리 땡겨서. 그 다음에도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5년물 채권. 그리고 또 다시 1시 반부터 시작해서 통한채 91일물이요. 그러니 지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은 아침부터 시작할 때 평가절하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자 이렇게 채권 발행이지만 5년물 채권에 대한 자 근데 또 여기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게 금요일날 50년물 채권이 발행이 됩니다. 자 50년물 초장기채가 발행이 됩니다. 물론 20년물을 제외하고 10, 30, 50년물 중기가 아닌 뭐 초장기채로 봐야 돼요. 특히 30년물과 50년물. 그래서 본다면 일단 지금은 콜이 강할 수도 있지만 특히 자 환율이 어떻게 되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금리예요. 자, 시장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채권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레벨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환매도가 있어서 내일도 채권을 풀어주니까 시장에 근데 여기에 환율이 의외로 또 너무 강하게 평가절하가 되어버린다. 환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채권 팔고 우리 시장에서 나가버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러던 일단 자금시장 내일은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은 자 적절하게 ELW 같은 경우에도 차월물에서부터 자 당월물을 조금 위험하지만 샀다가 왜냐하면 그때 살 때요.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차월물도 있고 당월물이 있을 경우에는 차월물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자 만기가 다가오는데 왜 차월물을 그럼 차월물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수가 오를까봐 양매수에서 수익 난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의 콜을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풀이가 축소가 된다 그러면 똑같이 축소가 돼요. 그럴 바에는 작은 비중으로 차월물을 10 들어가고 풋은 뭐 그대로죠. 그대로 양매수에서 합성 수익이니까 풋을 얼마를 갖고 10을 갖고 있던 그러면 우리가 콜을 한 5 정도 들어갈 바에는 자 그럴 바에는 차월물을 수익 났을 때 빼버리고 당월물을 2 정도만 가져가면 더 훨씬 세겠죠. 아니면 어차피 콜에서 풋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콜은 그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만기 주간이라서. 자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이 지난주부터 확실히 자 원금이 회수가 되고 수익금으로 전환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8월 달은 자 공급이 작습니다. 뭐 매번 공급이 작았지만 뭐 동학개미니 어쩌고 해도 자 LP들이 공급을 8월은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9월에 그렇다고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 퍼센트대로 이제 늘려가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끝나던 일단 작은 비중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콜을 막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자 내일 아침에 세다 싶으면 저가 당월물을 들어가고 수익 나고 있으면 자 오늘 가지고 있는 차월물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올랐겠죠. 자 그대로 매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초병을 아침에 10% 정도를
얼마나 세일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내일은 채권 발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매도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금리가 채권을 매도해 주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지만 뭐든지 그러기 전에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팔고 나가면 그대로 금리 올라가도 X1 더 하락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환율이 평가절하였지만 점점 줄여서 보합까지도 갔어요. 물론 약간의 평가절하로 끝났는데 위안화가 좀 평가절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LW는 작은 물량을 공급을 했지만 철저하게 물량을 보시면서 오르는 만큼만 팔아 나가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부터 문제예요. 바로 이번 주에 코오리 수익이라고 계속 담아서 물론 만기까지 그렇게 되면 대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ELW는 대박이 난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만기 목요일 날 이후에 얼마나 차월물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풀이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등락이 안 나와야지 목요일 날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을 이번 주는 확 줄이고 다음 주도 줄이면서 서서 담아가야지 풀이 축소가 계속된다 그러면 400원에 담은 300원에 담은 차월물도 가격이 100원 미만으로도 뚝 떨어집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게 축소가 되니까 그래서 자금을 늘리는 건 만기 주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첫 페이지인데요. 첫 페이지 바로 등락에 따른 투자예요. 이거 어저께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인데요. 등락이 나오면 최소화 바로 오늘이죠. 차월도 풀이 축소가 됩니다. 물론 차월도 풀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은 줄였어요. 물론 아침에 오늘 차월이 10일 정도였고 콜이 23이었습니다. 풋이. 물론 콜이고 풋인데 지난주에 30년물 발행할 때도 좀 움직였어요. 콜이. 그래서 뺐지만 다시 집어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기대한 5년물 채권이 선매출까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2번에 걸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환채도 있었어요. 통환채 1년물, 92일물, 1일물 이렇게 있었으니 당연히 오늘 아침에 차월물을 팔아 나가면서 일단 당월물을 좀 매수했죠. 잡았죠. 그러고선 또다시 당월물을 많이 올라갈 때 매도할 땐 차월물을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건 콜이 차월물이에요. 내일 아침에 세다. 그렇지만 그건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아는 단기 채권은 통환채나 이런 거는 또 선매출이 잡히든지 봐야 되겠지만 만기 채권은 있어요. 회사채랑 기업 어음은 그 이외에 이벤트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벤트 없는 상태인데 지금 채권이 8월 달에 더 많이 풀린데 금리가 낮아요. 바로 10년물 채권 금리, 바로 시장 금리죠. 우리들의 대출 금리고 그러면 다행이 됐다 생각하지만 레벨 부담이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높으면 더 신나서 아니죠. 수익폭이 작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일 대응을 해야지 돼요. 내일. 내일 대응을 해 나가면서 진짜 콜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당월물을 지금 갖고 있는 차월의 바로 2분의 1, 한 2분의 1 정도를 매수를 하세요. 2분의 1 정도를 당월물을 물론 당월물을 2분의 1 그래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차월이 예를 들면 5다 아니면 6이다 그러면 당월이 한 3 정도 되게 매수를 하세요. 올라갈 때 이것도 조금씩 사들여야 되겠죠. 수익이 많이 날 때 차월을 다 빼버리고 당월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차월보다 당월이 세니까요. 그러면 당월을 센데 애초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풀이 축소가 엄청나요. 차월도 풀이 축소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락이 일단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아있는 풋을 싸구려 풋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 합성 수익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만기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풋들은 5원짜리 들어가지 않은 풋들은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만기까지 지켜보다가 그날 아침에 5원을 제외한 풋들은 바로 롤오버 해갑니다. 롤오버.
자, 9월물로. 그러면 진작에 풋이 우로러버 해야 될 정도였다. 그러면 애초에 갖고 있지 않죠. 콜을 더 많이 들어갔어야죠.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합성 수익이 나온 상태예요. 합성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자, 풋은 그래서 내일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못하는 건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해서 당월물을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항상 그 순간에 자,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 더 단타 있을 수 없습니다. 만기 주간에 특히 단타 있을 수 없으세요. 단타를 친다는 거는 확실하게 수익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걸. 그럼 단타를 만기 주간에 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가서 단타를 칠 바에는 뭘 단타를 치겠습니까? 기본 물량을 사들여야죠. 단타 5원, 10원, 15원에 매도하시죠. 그러는 이 기본 물량을 사서 팔아 나가야죠. 그럴 바에는 당월물이라면 두렵다. 그러면 차월물을 많이. 하지만 차월물이 많이 수익이 났을 때는 차월물을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차월물을 푼만큼 사갖고 막 가져갔어요. 풋이 뭐 23인데 뭐 23을 이럴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서 자, 차월을 빼버리고 당월을 2 내지 3을 차라리 매수해 버리세요. 자, 그 다음날 차월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중은 확실하다 그러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내일도 당월을 집어넣더라도 차월의 수익을 보고 넣어야 되겠죠. 정말 올라간다 봤을 때 탄력을 보고 물론 그 탄력은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환율 그리고 채권 움직임 다 보셔야 되겠죠. 자, 만기날 등락이 없다면 차월로 자금을 투입인데 조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오늘 등락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만기 주간에 물론 지수는 뭐 1.4에서 뭐 크게 높게 오르지 않았지만 등락이 사실 등락이 센 건 아니에요. 만기 주간으로는 그래도 만기 주간에 자, 내일도 사실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은 자금을 최소로 줄여서 차월물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등락은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다고 벌벌벌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차라리 목요일 날. 자, 하지만 이미 월요일 날 5년물 채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금요일 날 50년물 채권이 있어요.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콜도 풋도 높은 가격으로 자, 매수를 해서 10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100%면 다 들어가겠냐? 아니죠. ELW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콜백 풋백 갖고 나는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5배 이상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최소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자금은 5배 늘어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날 등락이 없다면 바로 차월로 자금을 투입하셔야 됩니다. 자, 차월로 자금 이거 반드시 근데 등락이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100% 이상은 못 들어간 거죠. 평소다 그러면 이번 오늘까지 합쳐서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다. 그럼 한 20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물량을 100이라고 생각하면 20 정도. 콜 20, 풋 20. 근데 여기에 딱 하나 단점이 풋을 새로 사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번 달에 여기서 폭락을 하지 않는 한 더 올라가면 마찬가지예요. 풋 투입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콜이 올라가느라고 풋이 뭐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은 풋들을 어느 정도 롤오버를 합니다. 그래봤자 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자, 하지만 풋은 지금 롤오버를 한 게 몇만 원이 되던 자, 50만 원 5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프리 축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미리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롤오버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한 3만 원 아니라 5만 원을 했어도 우리는 50만 원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50. 그래서 차월을 자, 50을 잡아야지 됩니다. 50. 그리고 100. 실제적으로 금액은 50, 한 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때는 방향이 틀려지겠죠. 그때 자금을 넣더라도 지금은 롤오버 자금은 평가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입 금액으로. 자, 매입 금액으로 5만 원 들어갔으면 만기날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 평가금으로 5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럼 매입금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중을 일단 잡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등락이 일단 나온 상태에서 내일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살짝 등락이 나온다. 그러면 자,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수요일, 목요일 등락이 안 나왔을 땐 한 50% 정도는 잡고 가고, 근데 내일도 등락이 나오지 않고 수요일도 나오지 않고 목요일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100%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왜냐? 금요일날 50년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500억. 자, 50년물은 사실 폭등과 폭락을 자, 동반한다라고 봐야지. 내가 초장기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초장기채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환율 봐야 되겠죠. 평가절 상이 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평가절 하가 되어지면 우리 시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은 더 세집니다. 특히 초장기채의 발행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자, 이번 주부터는 자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목요일 정도에 늘릴지 여부를, 하지만 100%가 넘어가지는 않아야 됩니다. 물론 금요일날 50년물이 있어도 자, 내일까지 등락이 나오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목요일날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고 화요일날까지 나온다 그러면 한 50%만 잡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만기주간 프리축소예요. 등락이 크지 않다면 만기주간의 급격한 프리축소, 프리축소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달에 등락이 크지 않아요. 자, 고객 예탁금이 평소대로 예년 같다 그러면 8월 달이 휴가철 등등 해서 가장 줄을 때예요. 그러니까 LP도 공급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막 집어넣지 못하죠. 원래 콜10, 푸10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50까지 늘어납니다. 자금이. 그렇지 못했어요. 제일 많았을 때가 뭐 한 30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등락이 나오기 시작을 해도 지금부터는 자금을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내일 봐야 되고, 합성 수익이 30% 이상 나오지 않으면 프리축소 구간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합성 수익이 30%가 나왔어요. 합성 수익이란 건 콜과 풋을 더해서 플러스 30이요. 뿌나마나가. 예를 들면 콜이 100%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풋이 마이너스 70이요. 근데 더 나왔죠. 그래서 내일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풀이가 축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차월을 갖고 있습니다. 장중에 당월을 조금 샀지만 팔고 차월도 높은 걸로, 우리가 내일은 모르니까. 그리고 이벤트가 없어요. 발행되는 채권이. 그리고 9월은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됩니다. 자, 기껏 자금이 축소돼서 그때 막 움직일 때도 세게는 나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자금은 이번 주에 내일까지도 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 보면서 등락을 자, 자금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12월이 만기예요. 그리고 9월이 자, 12월은 배당락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백도 그렇고 채권 발행이 뭐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채권 발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조금 되고 9월이 이제 자, 어떻게 보면 등락이 제일 세야 되는, 원래 등락이 셀 땐 1분기 정도로 보죠. 증권사든 다 1분기에 일단 실적을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마음 편한 거기 때문에. 근데 9월이 채권 발행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을 하지만 등락을 일단 막 몇 배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등락이 있을 때는 셀 때는 90,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지금 콜풋 시장에 공급해 놓은 걸 보면 완전히 다 풀어버린 콜과 풋이 거의 없습니다. 반도 안 푼 게 허다해요. 근데 지금 차월이 움직일 때 벌써 10% 가까이 푼 차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등락이 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일까지 등락이 나왔다 나오지 않으면 수요일, 목요일 날 그만큼 등락이 컸기 때문에 차월도 풀이가 축소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조금만 시장에 공급을 하는 움직임을 보고 조금만 콜풋을 사야 되고, 물론 금요일날 아침에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은 지금은 콜은 자, 차월이고 회수를 하고 수익금 알파를 챙겨 두셔야 되고, 자, 축소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아침에 당월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풋은 자, 풋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 풋의 평단이 200원인데 예를 들면 자, 30원짜리가 갔다가 60원이 됐는데 내일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차월로. 하지만 5원짜리 같은 경우 그냥 자 5원짜리를 지금 급하게 매도해야 될 정도라면 자 평소에 비중을 잘 맞추셨어야 돼요. 5원짜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모르는 거니까 자 콜 풋 비중이 그리고 이미 회수가 됐기 때문에 자 이때는 만기 주간에서는 5원짜리는 지켜봅니다. 그럼 5원 나중에 팔 걸. 자 5원 나중에 팔 바에는 기본 물량 양쪽 콜풋을 동시에 잡고선 콜을 더 많이 들어갈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 일단은 차월물을 줄여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5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자 이벤트가 세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지금 올리긴 해야 돼요. 채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 응찰을 하기에 좀 두려워요. 자, 물론 낙찰가도 이젠 아주 세게 나오지 못해요. 레벨 부담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ELW 매매에서 평단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평단을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가셔야 되는데 평단이 200원인데 지금 150원. 예를 들면 평단이 170원인데 예를 들면 뭐 120원 이럴 때 지금 움직임이 나와요. 그때는 여기다 평단을 놓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자금을 높은 거를 지금 현재 250원짜리를 그래야지만 정말 셌을 때 얘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연연하다가 아니면 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높은 풋이나 콜을 사놓으면 작은 등락에도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싼 것들이 올라오는 구간 동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평단을 정말 세게 나오지 않으면 싼 콜과 싼 풋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ELW 같은 경우에는 평단을 절대로 또 지금 여기서 간들간들 하세요. 예를 들면 저거를 살리고 싶어요. 자, 200원짜리 정말 싼 콜이 지금 많이 올라서 200원인데 평단이 230원이에요. 조금만 넣으면. 아니요. 그럴 바에는 차월을 사십시오. 그래야지 얘가 400원에 갈 때까지도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지만 평단을 계속 여기다가 자금을 넣어서 낮췄을 경우에는 자 지금 200원짜리가 240원이 되면 불안해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평단을 낮추시기가 아니라 콜이 없다 그러면 차월을 사셔야 됩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당연하죠. 차월의 경우에 300원 전후의 가격으로 매수해야지 돼요. 최대한 등가격.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 대비 290 뭐 5다 이러면 최대한 여기 근처에 있는 콜과 풋을 자 당월물이 시작하고 나서는 더 몇 단계 높은 콜과 풋을 이게 기대치니까요. 근데 지금은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등가격 295에 가까운 등가격으로 콜과 풋을 사셔야 됩니다. 롤오버 바로 이번 주에 풋을 롤오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풋을 롤오버를 못한다. 자, 그럼 콜이 센 거예요. 그럼 풋은 자, 그대로 끝인 거예요. 자, 그럼 풋을 살려야 되겠어요. 아니, 풋을 살릴 바에는 지수가 올라가면 차월 콜로 수익을 내서 그 풋을 감싸겠습니다.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자,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그 풋을 살리고 싶어요. 매도하면 튀면은. 자, 그러느니 자, 풋이 양쪽이 콜풋이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풀이가 축소되는 거예요. 풀이가 축소가 됐다는 건 당월물이 시작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면 풀이가 다시 확대가 되겠죠. 지수가 움직임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때 회수하지 못했던 자금을 플러스로 더 들어가는 거죠. 기본 물량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풀이 축소 예를 들면 롤오버 해야 되는 이 물량인 거예요. 그래서 롤오버는 플러스에서 내 평단이 되지 않더라도 풋을 자 롤오버 해야 됩니다. 지금 차월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 롤오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 롤오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풋입니다. 지금 콜은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풋 같은 경우에는 960짜리 아주 싼 거 이미 뭐 바닥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이 풋은 7월 만기물이 8월이 될 때 그 풋을 롤오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금 자체를 자 5만 원을 했어도 30만 원 이상으로 보고 풋을 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등락이 또 나온다 해도 똑같이 얘를 롤오버를 해서 매입 금액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 금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자, 그리고 이번 달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등락이 나오지 않아서 원금 회수가 덜 되고 그랬지만 중간중간에 등락이 나오면서 원금 회수들이 안전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지막에 이틀 동안에 더 수익 낼 거야? 아니요. 자, 정말 등락이 세면 차월을 가득 담아야 되겠지만 차월을 가득 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풋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기껏 수익금을 회수했다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금을 늘리더라도 자, 당월물을 매수할지 차월물을 매수할지는 차월을 줄이고 당월을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ELW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장 생각하셔야 될 건 수익금을 자, 어느 정도 회수해 놓고 나선 절대로 지갑이 열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파생이에요. 최대한 원금 회수하고 잃지 않은 다음에 등락이 나올 때 우연히 예를 들면 등락이 자,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자, 어느 정도 화요일까지 등락이 나오면 우리가 자금을 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은 레버리지가 엄청 크지 않아요. 즉 등락이 크지 않아요. 근데 다음 주에도 등락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자, 매수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기본 물량 대비 더 매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금이 늘어나는데 등락이 세버릴 때 그때 수익금이 아주 커버리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자금을 넣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풀이가 축소가 될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금요일 날이 등락이 나와도 이거는 지난 8월 만기로 넘기셔야지 돼요. 물론 8월 만기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8월 만기로 수익을 넘겼기 때문에 다 9월 달 물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린 수익금이 없어요. 수익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자금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죠. 풀이가 축소되는 구간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이후로. 그래서 50년물 만기 발행이 금요일 날 있더라도 자, 자금을 이번에는 엄청나게 넣지 말고 있는 자금으로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ELW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은 성공풀이 시간입니다. 자, 성공풀이 주식 단타. 사실 단타라는 개념이 있지만 스윙과 중기 종목이에요. 중기 종목. 자, 바로 요거 자, 삼각 MNT라는 종목인데 이걸 매수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삼각 MNT는 한 4월 정도에 이미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삼각 MNT는. 근데 이렇게 횡보를 거쳤지만 자, 이것도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의 채권인데 거기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오늘 종가에 또다시 9.18%를 자, 이 가격은 유통 수익률 대비 보통 만기 상환 그리고 전환 비율 및 여러 가지 자, 이 회사채가 채권이 발행한 추가 채권이 올라갈지를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 구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 수익 내고 팔고 다른 거 들어갔다고 오른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러면 더 많이 갈게. 하지만 채권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횡보 구간, 자, 이 구간이 바로 풋옵션은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죠. 당연히 자, 금액은 이렇게 더 올라갈지는 여러분 유통 수익률이랑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비중대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자, 움직임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 삼각 MNT예요. 물론 3,000원대 후반, 4,000원대 초반에 이 종목을 들어갔다. 물론 주당 매출액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채권만 봐도 얘가 AA마이너는 아니겠죠? A도 아닐 거고. 근데 주당 매출액은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금융 비용 부담률이에요. 자, 부채가 한 3분의 1 정도는 되죠. 근데 유보율은 현금이에요. 부채를. 금융비용 부담률이 5 미만이라는 건 장기 채권이요. 이 회사를 두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이자를 내야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장기 부채라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재무구조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흑자 기업.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 종목밖에 카카오든지 흑자 종목 안에서는 더 오히려 오르는 종목을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적자가 4분기라면 두려울 수 있지만 감사 의견이 통과됐습니다. 의견 통과. 근데 4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여도 자, 이 회사가 계속 발행하는 채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움직임으로 추가 발행을 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장을 하는데 추가 발행한 채권들이 자,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오늘은 고점을 차트로 아니요. 모든 채권을 발행하면서 가격 산정을 해 가면서 자, 채권 최고액을 자,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3강은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자, 요 종목을 집어넣었더니 오늘 일단 종가로 9.18%가 더 올랐어요. 물론 요거에서 몇 가지 움직임을 봐야 되지만 주당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매출액은 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주당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일로 가느냐예요. 그러면 회사가 자, 볼 게 없다 그러면 회사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회사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상강이멘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을 때 사실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는 구간이고 2분기까지의 등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금 보기가 쉽습니다. 물론 3월, 4월, 5월 초가 가장 어려워요. 자금이 감사 의견도 그때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을 때 이 회사를 한번 보시면 16년도에 플러스였고요. 17년도에 0.8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근데 12월 달에 플러스로 32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자, 근데 2012년도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영업활동. 근데 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34.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자,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그래도 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220. 전년 대비 조금 줄긴 줄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성과를 그리고 매출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은 상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9년도 12월에 그러니 당연히 자, 이 종목은 자, 감사 의견 나오기 전이어도 4월 정도에도 마이너스 기업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적자 기업은 적자예요. 적자지만 발행한 채권에서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회사를 여러분 같으면 자, 계속 이런 회사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회사를. 근데도 이 회사는 또 여전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늘려가고 있어요. 잘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지금 자, 봄 대비로 보면 자, 거의 오름폭이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2년 이상 마이너스 기업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년부터 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더 수익이 날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자, 상신 EDP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제 준비했지만 오늘 17%가 넘게 올라 버렸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상신 EDP에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가 있고 지금 현재 채권 자,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물론 무이자,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이죠. 근데 일정 물량을 넘어가면 공모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일정 물량을 넘어가지 않은 채권 발행이 돼 있었는데 난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 하지만 반드시 이 횡보 구간 동안에 횡보한다고 다른 종목은 정말 괜찮은 종목은 자, 물론 당연히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 구조는 여전히 똑같이 자,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갈 때는 매물대를 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들어가는 구간 의문인데 이때 물려있는 매물이 많은데도 계속 매수대가 들어가면 들어가겠지만 거래량이 여기서 등락이 나오던 어쩌던 일단 자 회사는 채권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EDP 같은 경우에도 재무 구조는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승 EDP의 자 재무 구조 역시 아까 금액 보셨죠? 자 근데 상승 EDP 같은 경우도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지만 주당 매출액이 11,149원이에요. 여기에 자 금융비용 부담률만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자 비율이 장기 부채. 자 믿고 쓰는 거죠. 믿지 못할 바엔 장기 부채 주겠습니까? 단기 부채. 물론 여기 약간 제약회사랑 연구개발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임상 들어가든지 뭐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 그런 회사들은 조금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연구개발이 들어가도 5 미만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몇몇은 높은 것도 들어간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자 부채 여기 여러분 이 회사가 추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다 들어가는 종목들은 선순위예요. 후순위가 아닌 즉 변제 대상이 먼저 되는 채권이에요. 선순위에 생각해보세요. 후순위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뭔 일이 나도 이거부터 변제해야 되는 그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는 지금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자 매출액이 지금 11,000 당연히 그 시점에서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출액이 이렇게 뜨지 않은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몇몇 종목들의 특징이 제약회사 연구개발에 자금을 많이 쏟는 거 그리고 그 임상이 딱 나오면 그때 터지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 임상이 정말 된다 싶으면 자 그때는 이미 이전에 타법인 출자 전환을 해버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자 타법인 출자 전환 그리고 지분도 이미 매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이 회사의 움직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출이 살짝 전분기보다 좀 줄고 그리고 순이익이 줄었어요. 근데 금융비용 부담률이 1.65밖에 되지 않아요. 부채도 자 이거 지금 이제 현금을 곧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종목의 특징들이 자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자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지 않는데 그 채권이 어떤 건지 물론 채권을 발행해 놓고 자 주가만 올렸다가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움직임이 그리고 순자산도 이때 봤을 때도 이 종목의 상승 EDP 같은 경우에는 4,900원 미만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금융 비용 부담률도 너무나 안정적이고요. 유보율 역시 지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로 봐도 지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면서 하지만 자 이미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추가 상승은 등락을 요하면서 풋옵션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상승할 수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을 보던 봐야 될 건 바로 주요 재무 비율입니다. 주요 재무 비율을 하나도 안 보면 마이너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상신 EDP도 딱 보신다 그러면 바로 상신 EDP예요. 상신 EDP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예요. 자,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다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전혀 못해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여기다 쌓아놓습니다. 자, 그럴 때는 1호점, 2호점, 3호점 팔아가지고
투자 못하는 거예요. 업황 자체랑 투자할 때가 아무것도 연구개발도 안 되고 그런 자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예를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7년도, 18년도 그리고 19년도에 줄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별로 그렇죠? 줄었어요. 엄청. 하지만 자 이때 늘고 줄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제일 많이 늘었어요. 아직 덜 뽑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조금은 줄었어도 여전히 자 그래서 전년 대비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투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상신 ETP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물론 4개년도 마이너스 기업을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어느 때? 3월, 4월, 5월 초까지도 감사 의견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하지만 감사 의견 일단 통과가 된 상태에서부터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상신 ETP 같은 경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작게나마 플러스였지만 자 작게나마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막대하게 가져다가 썼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투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으로 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자 추가 상승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 1분기, 2분기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3월 달, 6월 달 이제 6월 달에 대한 회사의 실적이 더 확실하게 2분기에 대한 게 이제 더 확실하게 8월 달 이렇게 나오고 9월까지 해서 나오겠지만 적어도 2분기 실적이 확실하고 3분기까지 확실하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자 6월달, 7월달 이렇게 자 6월까지 2분기죠. 이제 7, 8, 9가 3분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2분기까지 법인 자금이 이제는 흘러가는 게 감사 의견도 통과되고 확실하게 나오는 구간이니 7월보다 8월이 가장 주가들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강력한 이렇게 투자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 종목들은 8월이 제일 피크예요. 물론 3월 달에도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뭐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자금을 많이 넣기에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특히 적자 기업에 있어서는 감사 의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물론 1분기 정도 적자라면 모르지만 정말 투자를 막 해가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나온다. 예를 들면 올 봄에 들어갈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광엠엔티 같은 경우에는 참 3개년도 마이너스에다 막판에만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감사 의견이. 하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무수하게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죠. 왜냐하면 4개년도 마이너스에서 거래 정지 될 수 있고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흐름에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종목이고 물론 여기서 올라갈 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지. 뭐 지금 이 종목을 산다는 게 아니죠. 이미 올라간 폭이 오늘도 17%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전날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바로 투자활동 현금이에요. 아무리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도 막 더 플러스가 커졌어도 투자를 못하고 있을 때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자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투자를 못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만 투자를 하신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장성이 있는데 저평가가 돼야 있어야죠. 저평가인 종목 기왕 들어갈 거에는 이미 성장하고 그래서 우량주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저평가에 되어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주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같을 때도 비중을 일단 보시면서 매매하시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움직였는지 그걸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을 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이런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올봄에 생각해 보세요. 올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종목 속에서 가장 보실 수 있는 게요. 바로 인원이에요. 직원 수. 코로나 있고 이랬는데 직원이 1, 2분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회사에 2분기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월 달 정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또 직원이랑 나와 있습니다. 직원 수를 보시면요. 월급 그리고 근속 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녀 비율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줄지 않았다. 직원 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막 직원을 하물며 코로나 때문에 살짝 조정을 왔더라도 근속 연도가 특히 길고 직원 수 줄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2분기 실적 나올 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종목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째도 봐야 될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반드시 마이너스요. 플러스일지라도 아니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3월, 4월, 5월 달에는 잡기 힘드세요. 왜냐하면 감사 의견 봐야 돼서 3월, 4월, 5월이 가장 볼 때 이렇게 3개년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못 들어가요. 2개년도까지는 괜찮지만 3개년도 마이너스, 4개년도 마이너스인데 분명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일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감사 의견 거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못 찾은 뭔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다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재무구조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감사 의견 끝났고 실적이 기다리는 구간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래서 6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익률이 더더욱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7월 달 지나고 7월 달도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8월 달 되면 당연히 1분기, 2분기의 흐름과 함께 2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때 무기명,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의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8월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그때는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예를 들면 4월, 5월, 6월 달 정도나 7월 달까지 한 30% 올랐다 그러면 많으면 한 40% 올랐어도 이때 8월 달에 두세 배까지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삼강 M&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300%가 넘게 두 배를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8월입니다. 8월. 8월. 그리고선 실적이 이제 드러나는 구간에서 2분기까지 실적이 마이너스 기업이었는데 2분기까지 실적이 드러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일단 보면서 이제 또 이제 연말까지 아직 연말 멀었죠. 하지만 우리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2분기까지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면서 6월 이후에 7월 달, 8월 달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쏟아붓고 있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확대가 된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어나도 장기 부채지 단기 부채가 아니다 하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또다시 이제 실적을 내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충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라고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회사들은 더 이상 성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안전한 재무 구조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고르는 법을 다음 주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